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고 김세론 씨와 교제서를 수차례 극구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운운했던 김수현 씨 측이 오늘 돌연 입장문을 발표해서 교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무엇이 허위이고 가짜라는 것인지, 왜 본인들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사과나 설명을 하지 않는지 3월 14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고 김세론 씨 관련해서 김수현 씨, 배우 김수현 씨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김수현 씨 측으로부터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사실 김수현 씨 측의 어제까지 입장은요,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발표하겠다였습니다. 그랬었죠. 뉴스파이터에서도 그렇게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돌연 오늘 아침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입장문을 낸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김수현 씨 소속사 측의 이야기입니다. 김수현 씨가 오늘 새벽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 때문에 극심하게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요. 네. 이렇게 되자 소속사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동안 논란이나 의혹에 좀 긍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급작스럽게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 네. 심리적으로 불안할 또 불안이라게 불안보다는 불안은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네. 어쨌든 명확한 건 부담은 상당히 심적 압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일 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을 다루고 있고, 또 네티즌들은 악플에 가까운 내용들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니까 심적 부담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긴 장문의 이 입장문을 통해서 뭘 조목조목 반박했을까요, 그러면? 일단 고 김세론 씨의 관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었고, 유족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유족 측 같은 경우에는 김세론 씨와 고 김세론 씨의 김수현 씨가 김세론이 15살이던 2015년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어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김수현 측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김수현과 김수현은 김세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미성년자 때 만난 건 아니지만 김수현 측 주장에 따르면 사귄 건 맞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또 하나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김수현 씨가 했던 말들을 보면 오늘 밝힌 내용과는 조금 상반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땠었죠, 그때는? 예를 들면요, 지난해 열애설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수현 씨 측에서는 열애설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교제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김수현 측에서는 교제설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라고까지 강하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입장문, 기존에 나왔던 김수현 씨 소속사가 냈던 입장문, 여러분 같이 지금 화면 보고 계실 거예요. 얼굴을 맞댔던 사진이 공개됐을 때 지난해 열애설 사실 무근이에요. 무슨 의도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해가 바뀌어서 지난 10일 미성년 시절에 고 김세론 씨가 미성년 시절일 때 사귄 거 아니야?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교제설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이에요. 이거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 대응 검토할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안진용 기자님, 장문의 입장문에서 일단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교제한 것, 즉 사귄 건 맞다. 이 내용 입장문 아마 안진용 기자님도 받아보셨을 텐데, 이거 받아보시고 어떠셨어요? 일단 그동안 며칠 동안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에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앞뒤 내용에 어떠한 오류라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일단 지난해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교제를 한 건 맞다라고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여전히 좀 비판적 시선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네. 무엇보다 이미 사진이 여러 개 공개가 됐는데 단순히 친밀한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볼뽀뽀를 하는 모습들도 공개가 됐죠. 이거에 대해서 교제하지 않는 사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여론이 계속 형성이 되는 과정에 교제까지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볼뽀뽀하는 사진도 있었는데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언제 찍었냐를 놓고서 앞서 이 유튜브 채널은 유족 측의 입장을 전하면서 2016년 그때는 당시 16살인 거죠. 그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고 김세론 씨가 당시 16살 때 찍었다 저거를. 그렇습니다. 근데 김수현 씨 측은 교제 중이었던 2020년 겨울에 찍은 것이라고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입장을 두고도 약간 좀 설왕설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분명 아까는 2020년 가을부터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겨울 가을까지 사귀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죠.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사귀었다는 게 김수현 씨 측의 입장이었잖아요. 그 사귄 시점을. 네. 그렇죠. 그런데 2020년 겨울이면은 아니 사귄 게 끝난 후에 찍은 것이냐 아니 이런 또 지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또 해명이 나왔는데 어허. 2020년 겨울을 놓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겨울을 12월, 1월, 2월을 얘기하죠. 2020년 1월, 2월의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은 가을까지 사귀었으니까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는 겨울을 얘기한 건데 이게 혼선을 드린 것 같다는 입장을 냈는데 하지만 일단 입장문이 나올 때는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키다 나온 입장문이니까 앞뒤에 어떠한 오류도 없이 명백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 나올다던 입장문이 오늘 급히 나오면서 또다시 이런 혼선을 빚은 데 대해서는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존재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저런 그 둘만의 누가 봐도 둘만의 공간에서 또는 둘만의 시간에 있을 때 찍은 사진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면 이담하면서 이걸 저런 사진이 볼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 정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진관 가서 찍은 사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나 설령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찍으면 그 찍은 날짜가 휴대전화든 디지털 카메라든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포렌식 할 것도 없고 그냥 날짜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에 있는 사진 파일 안에 있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겁니다. 네. 소속사 측에서는요, 일단 2019년 이후에 찍은 게 맞다라면서 증거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일단 볼을 맞댄 사진과 같은 날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바로 연이어 찍은 것 같이 보이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해주신 볼 뽀뽀하는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요. 그 사진 속에서 김세론 씨가 이제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옷이 2019년에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 자체가 2019년도 이후에 찍은 사진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고 김세론 씨의 유족 측이 주장했던 2016년, 그러니까 김세론 씨가 16살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소속사 측은 그에 대한 반대로 바로 저 사진을 들면서 저 옷에 이제 발표된 시간을 들면서 증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2019년에 한 브랜드가 발표한 옷이다. 그러면 2019년이면 보세요. 앞서 거슬러 유족 측이 볼을 맞대고 볼에 입맞춤한 사진이 공개됐을 그 찍은 사진은 유족 측 주장은 2016년 당시 고 김세론 씨가 16살 때였다고 하니까 2019년이면 굳이 말하면 19살 성년이었을 때 이 나왔던 옷이고 그리고 성년일 때 찍은 사진이니까 문제가 없다. 지금 그 논리를 김수현 씨 측은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수현 씨 측에서는 매 사진마다 이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때 이제 저런 어떤 증거를 대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최근에 공개된 그러니까 김세론 씨와 그다음에 김수현 씨 측이 이 볼에 입맞춤하는 어떤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이제 김수현 씨 측에서는 2019년도에 찍은 사진이다. 상단에 상세 내용 그러니까 사진마다 말씀하셨듯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을 보면 네. 그 날짜가 있는데 2019
2019년 12월 24일자 그러니까 교제 중에 24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그러네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촬영한 것이고 네. 확실하게 이건 2019년을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그 이전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절에는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계속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수현 씨 측은 이런 사진을 이른바 반박 논리, 반박의 증거로 들이대면서 이 미성년자 때 이런 사귄 게 아니라 성년이 돼서 고 김세론 씨가 성년이 돼서 사귄 거예요. 김수현 씨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싶은가 본데 지금 그렇다면 여기서 시청자분들과 저희의 궁금증이 맞닿는 것 같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김수현 씨 측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연도와 그 날짜를 다 들이대면서 고 김세론 씨와 고 김세론 씨가 당시 미성년일 때 사귄 게 아니에요라고 반박하는데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네, 사회 통념상 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도 의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법률적으로는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뭐 법률적이거나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주 무르익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주체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법 조항 중에 하나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처벌 조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만 13세 미만이라면 이게 만약에 동의하에 어떤 성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 객체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걸 이용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이게 만 16세로 상향 조정된 게 비교적 근래예요. 2020년도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행위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법률 이슈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만 네. 일단 이렇게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이 성숙한 판단을 못한다라는 게 전제되는 상황. 게다가 굉장히 유명인으로서 이런 부분이 여론적으로는 좀 이제 역풍이 불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항변을 한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문에 애초에는 다음 주쯤에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 입장을 내겠다던 김수현 씨 측이 돌연 급거 오늘 긴 입장문을 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 사귀었다. 일단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장윤 변호사님, 그러면 입장문에서는 이 교제설에 대해서만 의혹 반박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실 고인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게 혹시 채무 압박을 넣었기 때문인 게 아니냐. 채무 상환과 관련해서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나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김세론 씨가 과거에 음주 사고를 내므로 인해서 위약금을 물게 되는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이 소속사에서 산정을 해봤을 때 위약금 규모가 11억 1,400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소속사 주장에 따르면 이 협의를 통해서 또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7억으로 줄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소속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 사고를 낸 소속사 배우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속사가 대신 갚아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속사도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속사 배우나 뭐 이 여러 연예인들의 이 채무를 대신 갚아줬다고 하더라도 이걸 상환을 제때 받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채무 상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상 이 돈이 상환되지 못할 거라고 이미 회계적으로는 처리를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 등 어떤 공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 절차를 밟게 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김수현 씨 개인과 이 김세론 배우의 문제라기보단 이거는 소속사와 김세론 배우 간의 문제다라고 좀 선을 긋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서 김수현 씨 측은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반박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억 그 채무 변제 압박 의혹,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세론 씨가 미성년일 때 사귄 건 아니다. 성인이 돼서 사귄 것이다. 그리고 교제 사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안진용 기자님. 애초에는 입장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건데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 바꿔서 빨리 입장을 냈어요. 혹시 그 배경, 그러니까 뭘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미 얘기 나눈 것처럼 미성년자 때 만났던 건 아니었다. 그리고 채무 관련해서도 압박을 그렇게 준 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에 이게 나지 않고 왜 예상과는 달리 오늘 냈느냐 놓고 봤을 때 사실 이걸 처음 알렸던 그 매체에서 어마어마한 사진 3장과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다음 주까지 기다리는 거 일종의 골든타임을 훨씬 더 넘긴 시점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장이 나오지 않는데 추가적인 폭로와 추가적인 사진이 나오면은 다음 주에 무언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말 사이에 사실 주말 금토일 3일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겠네요. 그 사이 이미 이미지가 너무 크게 추락하면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입장문의 내용은 안진용 기자님 유족 측 고 김세론 씨의 유족 측도 뭐 직접 받지는 못했더라도 언론 통해서 이 장문의 입장문 전문은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는 김수현 씨 입장 듣고 보니까 수긍이 되네. 그 이쯤에서 이제 그만해야겠네. 혹시 이럴까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럴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입장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유족에서 당초 얘기했던 게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제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거였는데 교제 사실은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진정성 있는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현 측이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그 맨 처음 그 해당 유튜브 채널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여성에 대해서도 실제 이모가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담은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매체 오늘 오후에 보도를 보면은 이 여성에 대한 존재를 이미 가족들, 즉 김세론 씨의 가족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장을 내겠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입장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 김수현 측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김수현 씨의 입장문으로 뭔가 정리가 되기보다는 주말을 기해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금토일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지 차분하게 이 사태를 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요즘 하루가 멀다고 이 이름 석자가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바로 백종원 대표입니다. 워낙에 활발한 방송 활동 그리고 사업부로도 굉장히 확장 가도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구설에 오른 것만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구설을 넘어 지금 형사적으로 입건까지 되게 돼서 큰 좀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표현이 좀 정확한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더본 코리아의 자사몰에서 판매하고 있던 된장 그리고 낙지볶음 제품에 외국산 재료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국산인 것처럼 오인하게 표기가 됐거나 아니면 아예 국산으로 표기가 됐다라는 사실이 전해져서 원산지 표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제 통신판매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표시 삭제하고 변경할 것을 시정명령 처분으로 처분까지 이르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법경찰은요.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이 백종원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단순한 소비자 불만을 넘어서 형사적인 수순으로까지 넘어가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품에다가 국산 마늘 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 마늘 썼고 그리고 우리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우리 농가 된장 썼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산 된장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산 메주를 사용해서 지금 소비자들의 배신감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배신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진용 기자님 지금 일이 점점 커졌어요. 백종원 씨는 이 상황에서도 그럼 가만히 있는 거 입장 안 내고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일에 앞서서도 논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햄 세트의 가격, 돼지고기 함유량 논란도 있었고요. 비닐하우스 건축법, 농지법 위반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 더본 코리아 입장은 물론 나왔지만 백종원 씨가 직접적인 입장을 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산지 표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제 더본 코리아의 백종원 명의로 된 사과문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고요. 네.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게 제 불찰이며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뭐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린 뭐 행동은 바람직하긴 한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사실 뭐 백종원 씨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긴 해. 뭐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죠. 해. 거기다가 지금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충남 예산의 홍보대사도 맡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안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고향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드러난 현상과 그다음에 비판만 생각을 하면 사실 홍보대사 해촉하자라는 목소리가 지금 예산군 내에서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군 주민들은 또 지금까지 예산 살린 사람이 또 누구냐? 지난번에 왜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네. 시장을 또 예산과 관련돼서 예산 그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또 오긴 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홍보도 되고 하니까 기회를 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의 어떤 목소리가 함께 있어서 참 난감해한 거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도 아직은 섣불리 뭘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난감하긴 하지만 뭔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건 없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시청자분들 중에 물론 아직까지도 흔들림 없이 백종원 대표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시청자나 또 이렇게 그동안 팬이었던 분들은 실망감도 많으실 거고, 근데 그동안에 더본 코리아 측, 뭐 백종원 대표를 건너더라도 더본 코리아 측의 입장이 문제가 되면 아이고 송구합니다. 우리 몰랐어요. 관련 법규를 몰랐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던 반복적 행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문 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진정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백종원 씨 개인 입장에서 사실은요, 네. 그동안 쌓아온 신뢰도에 많은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백종원 씨 하면 정말 골목 상권 살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또 그리고 좋은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그랬었죠. 판매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큰 이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요리 관련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네. 전북 남원시에서는요, 네. 지난해도 있었지만 올해도 백종원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춘향제를 이끌어 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논란이 갑자기 터지게 되니까 결국 이제 그 남원시 입장에서 조금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 활동은 물론 여러 행사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남원시에서는 춘향제까지 2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계획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고 하면 같은 문제가 또 만약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럼 신뢰도는 더 떨어지지 그럴 수 않겠습니까? 있죠. 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청자들과 소비자들의 이 참을성, 인내심이 거의 임계점, 폭발 직전까지 다다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제는 백종원 대표가 지금까지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의 입을 열었지만, 그럼 여기서 뭔가 일단락되고 이제 마무리되고 앞으로 계속 개선되는 모습 보인다면 이게 잦아들 수 있지만, 또 다른 게 터진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아니, 손님이 자꾸 찾아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담 아나운서? 자꾸 찾아오는 손님은 우리는 보통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면 단골인데요. 이게 하루에 자꾸 같은 하루에 이렇게 몇 번이나 찾아오면 좀 이상하죠. 하루에? 네. 어허. 게다가 올 때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좀 별로죠. 어허. 그런데요, 한 20대 편의점 직원이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네. 편의점 들어올 때 이렇게 종소리 딸랑하는 소리 딸랑. 들리잖아요. 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딸랑하면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어허. 근데 바로 그분은요, 또 50대 남성 손님이라고 합니다. 이 남성이 왜 찾아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야 되네. 나 이거 하나 먹어. 하나 먹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사과도 4,000원짜리. 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진짜 맛있어. 아, 그래요? 사촌 동생이 네. 이라고 나 전문인데 어. 양정원 원장 원
넷째 이모 아들이야 지금. 2,800원이요, 봉투들에. 그거는 항상 여기 자원봉사 저도 뭐 이렇게 뭐 엎어지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읽어보고 금요일만 나온다며. 네. 11시까지. 네. 네. 먹었어? 지금 저희가 영상을 이 조각조각 보여드렸지만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에 걸친 걸 저희가 단축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고 앞서 이담 아나운서 설명처럼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온 영상을 저희가 다 보여드린 건데 지금 쪽지를 아까 건넸어요. 안지용 기자님 쪽지에 대체 뭐라고 적혀있던 거예요? 일단 해당 직원이 이 편의점에서 일한 건 설날이었죠. 지난 1월 29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손님이 오후 5시 59분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5차례 찾아온 거죠. 그리고 저 쪽지를 줬는데 쪽지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전에 사촌 동생을 언급하죠. 네. 이 사촌 동생의 근무지 그리고 TV에도 나왔던 유명 의사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어떤 날에는 불쑥 찾아와 술을 사가며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리고 예쁘고 상큼한 여자한테 술을 사야 맛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뚫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인 줄 알아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요. 듣는 사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네. 게다가 카운터 안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뭐 어디로 갈 데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일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하루에도 또 몇 번씩이나 계속 찾아오면서 저런 얘기를 하면 약간 무섭기도 할 것 무섭죠 같습니다. 진짜. 특히 또 밤늦은 시간에 들어오면 더 무섭죠. 네. 저렇게 하루에 5번이나 찾아왔던 손님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왔다고 네?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몇 번이나 찾아왔고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네. 어제 너는 기분 나쁜 생각 많네. 사람 일을 모르는 거야. 손님 오면 내가 말 안 하잖아. 저거 좀 걸어. 뭘 걸어요? 어저께 적어준 거. 네. 삭제해버리지 마. 내가 그 나중에 대학병원 업무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혹시나 해서 이제 이해는 됐어. 너무 많이 나. 얘기했잖아. 57세 올라가니까. 이거 해? 이게 뭔지 알아? 그런데요. 춤. 춤이요?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거 나이트. 아티요? 그런데 안 되니까. 진짜 보면서 이게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가 느껴져. 일단 저 인간 말로는 자기가 57세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편의점 직원분, 아르바이트생분 딱 봐도 20대인데 그럼 거의 지금 딸뻘 아니에요? 딸뻘이죠. 딸뻘이죠. 57세가 20대 여성이면 딸뻘이죠.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거죠.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매번 편의점에 찾아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5번 이상 찾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춤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 친척인지 누군지 이름을 왜 적어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고요. 네. 이거 업무 방해기도 해요. 일하는 사람 지금 괴롭혀가지고 업무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리고 기가 찼던 게요. 예. 지금 바로 나오네요. 예. 혹시 자기랑 지금 아르바이트생하고 인연이 될 수도 있대. 대박 사건이네 진짜. 지금 뭐 하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뭐 딸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딸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저런 행동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 이게 더 황당한 거 뭐냐면 이 편의점 들어와서 네. 손님이 오잖아요. 다른 손님이. 그럼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 단둘이 있을 때만 저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니 직원 입장에 종업원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말은 뭐 혹시나 해코지하지 않을까 봐 말은 이렇게 응대를 해주고 네. 그래도 손님으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응대를 하지만 네. 이 여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안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편의점 직원은요. 네. 해당 손님이 자꾸 찾아오니까 집에 가는 길도 혹이나 쫓아올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뛰어서 결국 집에를 간대요. 세상에. 그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는데 네. 점장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결국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진짜 분통 터지는 게요. 뉴스파이트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이 웅크리고 잔다 그런 말 있잖아. 왜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 버젓한 직장을 그만둬요. 세상에 열심히 살려는 사람이 대체 편의점 직원들한테 내일 뭐 해? 춤춰? 이걸 왜 물어봅니까? 이 피해를 당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근무할 때 오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5번씩 안 오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오셨거든요. 점점 먹을 거 계속 사주고 점장님이 누구냐고 확인해 본다고 CCTV를 보셨거든요. 근데 보시고 모르는 분이라고 전에 이런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관둬서 오히려 후련하고요. 그때 아무래도 별일 아닌가 싶으면서도 계속 신경 쓰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불안해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만뒀으니까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느낌입니다. 더 불미스럽고 경악스럽고 추잡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는 건 천만 다행이긴 한데 장미 변호사님 네. 혹시라도 지금 이분이 받았을 심적 상처, 불안감, 불쾌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 다니던 직장을 지금 그만뒀잖아요. 아르바이트 그 직장이지만 혹시 이 남성 이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아마 따져볼 수 있는 여러 이 혐의점들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업무방해라는 건 위력 내지 위계가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서 업무방해를 한다지. 근데 그런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위력이라는 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어떤 유형력의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속성을 갖고 본인의 업무를 보는데 방해가 될 정도에 이른다면 이 부분 충분히 의율이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를 많이 쓰거든요. 성적인 모욕감까지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모욕죄도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근데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적절한 언행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있었다면 또 모욕죄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또 원하지 않는데 계속 접근하는 걸 흔히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도 의율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허락된 공간이다 보니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하. 그런데요, 이대로 끝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해당 편의점 점장님께 이 피해자분이 얘기를 했고 그 점장님께서 CCTV를 통해서 이 인간의 모습, 얼굴은 보셨잖아요.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으셨을 수도 있어. 그러면 혹시 또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진짜 추잡한 행동하면 그 점장님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한번 수시로 CCTV를 보셔가지고 또 이런다. 그냥 경찰에 도움을 좀 꼭 요청해서 혼꾸녕을 좀 뭔가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위 바꿔볼게요. 어머나, 통아저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통아저씨 안진용 기자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그 통아저씨 이야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분 하면은요 좁은 통 안에 들어가고 배드민턴이나 이 테니스 라켓에 몸을 통과하는 묘기를 보여줬었죠. 어머나, 너무 반가운데요. 90년대를 대표하는 추억의 스타인데 이분 그 당시에는 예능뿐만 아니라 CF까지 섭렵하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었는데 오랜만에 방송에 등장해서 대박. 근황을 전한 겁니다. 와, 저게 지금 아니 저 모습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저 모습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 라켓에 막 들어가는 모습 막 옛날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안지용 기자님. 네, 근데 다들 통아저씨로 기억하시지 본명은 솔직히 저도 잘 몰랐거든요. 진짜네요? 이분의 성함은 이양승 씨인데요. 오. 사실 원래는 20년간 평범한 운전기사로 생활했는데 네. 슬하에 아이가 셋이었던 거죠. 운전기사 봉급만으로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고개사의 밤무대 출연료가 쏠쏠하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사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러다 우연히 기인들을 보여준다는 TV에 출연을 했다가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 그때부터 통아저씨 열풍을 몰고 온 겁니다. 어머나. 심지어 그 당시에는 한류가 많지 않았는데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어머나. 통사마라 불리게 된 원조 한류 스타이기도 하죠. 아마 그 당시에 라켓을 통과하려고 시도 안 해보신 분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자, 통아저씨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이양승 씨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기인 열전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 빵 터진 거죠.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방송국에도 이름이 써지고 돈도 많이 이제 올라가고 그래 또 업소도 많이 다녔고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하루에 12군데 뛰었어요. 12군데 돈이 얼마입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하루에 TV 120만 원 벌어봤어. 그 당시에 110만 원 무지하게 컸어. 참 돈 시기가 바빴어요. 지금 말이지.
지금 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출연료가 아니라 팁으로 120만 원이면 이거 대박. 당시에 대박이죠. 와. 대박.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저 정도의 돈을 받았다면 인기가 얼마나 컸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통화제 씨 얘기, 이양승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어느 순간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환상의 파트너로 역할했던 분이 갑자기 그만둬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그 파트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 옆에 있는 여성분인데 네. 딸이에요, 딸. 본인의 딸이 저 옆에 보이시죠? 지금 저 이분 따님이에요? 따님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공연을 한 거예요. 저렇게 공연하는 것도 같이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저렇게 지금 딸. 그래서 서커스단도 다니고 저렇게 어디 축제 같은 데도 가고 TV도 같이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 두 사람의 공연을 함께 맞추다가 갑자기 이 딸분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분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게 됐고 어머나.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된 거죠. 아유, 공백이 생긴 거예요. 예쁜 결국은. 따님 두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양성 씨가 딸과 함께 최고의 파트너로 같이 활동하다가 그 파트너가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 파트너 없이 혼자 하니까 공백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그만두게 됐고 최근에 또 서커스 이런 공연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아이고, 우리 사회에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공연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런 얘기예요. 늘 다시 무대만 있다면 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아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안 그러겠어요? 마치 가수분이 늘 무대만 있다면 전국에 다 다니는 것처럼 통화제 씨, 이양승 씨도 무대에 다시 오르고 싶어요. 그 소망 혹시 이뤘을까요? 그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어허. 너무 다행인데요. 통화조 씨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양승 씨는 올해 초에 단원들을 모아서요. 연예인 공연 예술단을 만들었는데요. 72살의 나이에 단장을 맡게 된 겁니다. 이야. 근데 공연단의 청일점이라고 해요. 다른 단원분들은 다 여성분들이신 것 그래요?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직접 립스틱도 칠하고요. 치마 그리고 저고리 입으면서 여장까지도 불사하면서 공연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이가 뭐네요. 맞습니다. 부채춤도 추고 북한 전통춤도 추면서 옷이 바뀌는 마술춤까지 선보이는 무대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공연에 나선 통화조 씨에게 뭔가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네.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체중계 고장 아닌가? 아니야, 고장 아니야. 이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체중이 불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살찌는 게 그 나이에 좋은 것이여. 안 돼. 이거 라켓십을 공연하려면 안 되지. 라켓이 빠져야지. 이야, 이게 그랬다. 이게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되네. 이게 옷 입고도 그냥 겉들이 빠져들 것 같은데, 힘드네, 이거. 야, 지금도 테니스 라켓을 그냥 가뿐하게 통과하는데 근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43.8kg이면은 날씬한 거 호리호리한 거 아닌가 이거 아내분은 걱정하시네요. 네, 그렇죠. 원래 평소에 40kg이셨대요. 평생을 40kg을 유지했는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43.8kg가 되니까 걱정이 태산이시라고 합니다. 단장이시잖아요. 지금 공연단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라켓에 통과가 안 되면 이제 통과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봐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또 아내분이 더 걱정이세요. 연배가 지금 72이시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40kg을 유지한다는 건 혹시나 건강에 해할까 봐 너무 몸무게에 그 스트레스를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하고 아내분은 또 걱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7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뭔가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는 모습은 젊은 저희들도 좀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요. 아직도 굉장히 도전하는 걸 즐겨 하신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내분이 굉장히 걱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니까요. 아유,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 그래도 살집이 있어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네. 걱정하기도 하고요. 과거에 일을 할 때 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이따 줄게 이러면서 안 준 분들이 아유. 있대요. 그래서 돈을 떼어 먹은 거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빌딩이 여러 채 값일 아유, 거라고 세상에.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 아저씨 이양승 씨가 다시 공연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통 아저씨 시절이 가장 그립다고 합니다. 아. 그때가 딱 전성기였는데 그걸 못 잊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시는데요. 살을 조금 찌워서요. 뭐 라켓 통과 말고도 아까 마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시면서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건강 관리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니까 잘 하셔가지고요. 통통 튀는 통아저씨의 모습 저희가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뉴스파이터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나. 제목만 봐도 뭔가 다급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담 아나운서. 네, 영상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위험천만하게 좁은 길을 달리는 차량이 보이죠. 이 차량 운전자는요, 경찰의 추적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좁은 골목으로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가네요. 정말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네. 이 골목길을 주행하던 차량은요, 이제 대로변으로 나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 대로변에서요, 차들 사이를 오가면서 경찰을 따돌리려고 합니다. 허허. 대로변을 달리던 검은색 차량, 경찰에게 여러 차례 정차 명령을 받는데도 네.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다가 이제 신호에 걸려서요, 주행을 멈췄습니다. 네. 이때를 놓치지 않은 경찰이 저렇게 오! 열린 창문 안으로 달려가서요, 어머. 몸을 던져서 운전자를 제지하는데 성공합니다. 아니 진짜는 운전자를 차를 멈춰 세는데 성공했는데 안진용 기자님 진짜 보는 내내 저희가 가슴을 졸여서 하마터면 큰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진짜. 네, 일단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차량을 수색을 했는데 그리고 음주 의심 차량을 저렇게 추적을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저 운전자는 도주를 포기하고 제 발로 차에서 내렸는데요. 네.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이 남성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유.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남성 면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아니 지금 범죄 종합 세트 몇 종 세트예요. 근데 지금 저 시간대를 보면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훤한 시간이었어요. 저때 음주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 통상적인 적발 절차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신고가 접수된 건 아무래도 눈에 띌 정도로 운전을 비틀비틀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지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다 각각의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게 규정 자체도 별도로 돼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의 범죄, 2분의 1씩 형이 가중돼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아마 구속 기소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 최진문 교수님, 예. 저 경찰분 일단 용감하긴 하셨어요. 왜냐면 자기 몸을 던졌는데 아마 저 경찰관분이 혹시 결혼하셨다면 아내분 또는 결혼 안 하셨다면 부모님 중에 특히 어머니 보시고 아이고 이놈아, 네 아니어도 다른 경찰이 잡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다치면 어떡할 거야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렇게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내보세요. 인명사고 나지 않겠어요? 그러네, 진짜. 사명감이에요. 자기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다해서 안전을 지켜야 되겠구나, 시민들을 지켜야겠구나, 그 마음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화면 보시면요, 문을 처음에 열려고 그래요. 네. 근데 문이 잠겨져 있어서 그러네요. 못 열고 창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창문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그래야만 저 사람이 운전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자기 몸을 돌본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세상에. 사명감이 컸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게 사실은 누리꾼들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운전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생 맞아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경찰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라는 글도 있고요. 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음주운전을 하고 맞아요. 있나 이런 질타도 있었고 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인 듯하다. 너무 멋져요. 몸 꼭 아끼세요라고 글을 올리면서 무면허 음주운전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한편 경찰관에게는 칭찬 그리고 맞아요.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많은 누리꾼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음주운전 네 글자가 뿌리 뽑히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트가 늘 고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각지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 중인 전국의 경찰관분들께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